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내일을 바꿀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인류의 새로운 동력,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을 충전하고 불을 켜는 데 사용하는 전기는 지금까지 주로 화석연료에서 얻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구와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이 필요해졌죠. 슬라이드 중앙에 보이는 정교한 설계도처럼 미래의 에너지는 단순히 생산하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치밀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구를 위한 미래 기술을 그려나가는 친환경 에너지 아키텍트가 되어보려 합니다. 우리가 왜 신재생에너지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기술들이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인류의 새로운 심장이 될 에너지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핵심인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시스템의 뿌리가 되는 기반 단계입니다. 우리는 왜 신재생 에너지로 옮겨가야 할까요? 그건 우리가 오랫동안 의존해온 화석연료가 환경 문제와 자원 고갈이라는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에너지의 분류 체계부터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음은 자연의 힘을 직접 활용하는 모듈 단계입니다. 태양, 바람, 물, 지열, 그리고 바이오까지 우리 주변의 자연 에너지를 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다양한 에너지원을 상황에 맞게 조합해 사용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시스템을 힘차게 돌려줄 엔진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수소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연료 전지 메커니즘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성하고 이동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되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요소를 하나로 묶는 통합 단계입니다.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에너지를 똑똑하게 관리하고 나누는 미래의 비전을 완성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초부터 통합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의 설계도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신재생 에너지를 주목해야 할까요? 화면에 크게 적힌 맥스 제로라는 문구와 함께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의 한계점 부분을 함께 볼까요? 우리는 그동안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 연료에 아주 많이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바닥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원은 점점 고갈되고 있고 무분별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가 견딜 수 있는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경고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즉, 기존의 에너지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를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필연성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걱정하는 미세먼지 문제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또한 에너지를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확보하는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절실한 과제입니다. 결국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가 계속해서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수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인 셈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가 왜 이 변화에 동참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재생 에너지라고 묶어서 부르지만 사실 이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친 말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그 분류 체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왼쪽에 있는 신에너지입니다.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해서 이용하거나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나 열을 생산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기술을 통해 만들어낸 에너지라고 이해하면 쉬운데요. 여기에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그리고 석탄을 액체나 가스로 만드는 기술까지 총 3가지 항목이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에 재생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는 햇빛, 물, 지열처럼 자연 상태에서 얻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보충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해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태양광과 태양열, 풍력, 수력을 비롯해서 해양, 지열, 바이오, 그리고 폐기물 에너지까지 총 8가지가 이 범주에 속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신에너지 3종류와 재생에너지 8종류를 합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에너지의 개념 차이를 잘 기억해두면 앞으로 에너지 산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의 제목처럼 태양광 발전은 말 그대로 빛을 이용해 직접 전기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중앙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태양빛이 패널에 닿으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광전 효과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복잡한 터빈을 돌릴 필요 없이 빛 에너지가 반도체와 반응해 전자를 흐르게 만들고 곧바로 전기가 발생하는 원리죠. 이런 태양광 발전의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선 태양이라는 무한한 자원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움직이는 부품이 없어서 소음이 거의 없고 유지보수도 매우 간편합니다. 우리 학교 옥상이나 집 마당에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물론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들도 있습니다. 해가 지는 밤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전기를 만들 수 없다는 변동성 문제가 있고 많은 양의 전기를 얻으려면 상당히 넓은 설치 면적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과학자들은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좁은 면적에서도 더 많은 전기를 뽑아낼 수 있는 고효율 차세대 태양전지를 개발하고 도심의 좁은 공간도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집약적 설계를 연구하고 있죠. 미래의 깨끗한 지구를 위해 태양광 발전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태양을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인 태양열 발전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태양광 발전이 빛을 전기로 바꾸는 거라면 태양열 발전은 말 그대로 태양의 뜨거운 열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화면의 그림을 함께 봐주세요. 먼저 왼쪽에 오목거울처럼 생긴 지별판이 태양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읍니다. 이렇게 모인 강력한 열은 파이프 속의 액체를 아주 뜨겁게 데우고 이 열이 물을 끓여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수증기가 힘차게 뿜어져 나오면서 옆에 있는 터빈을 빠르게 회전시키면 비로소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생산됩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를 데워 터빈을 돌리는 것과 비슷하지만 탄소를 배출하는 연료 대신 깨끗한 태양열을 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태양열 발전은 전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발생한 열을 직접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온수로 바로 쓰거나 건물의 난방에 이용해 에너지 효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죠. 빛이 아닌 열을 모아 에너지를 만드는 태양열 발전, 정말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기술이죠.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바람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풍력 발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의 그림을 보면 바람이 불어와 거대한 날개를 돌리고 있죠. 풍력 발전의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날개, 즉 블레이드의 회전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발전량이 풍속에 단순히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바람이 조금만 더 세게 불어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발전기를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화면 아래의 최적화 전략을 함께 보시죠. 먼저 육상풍력은 산이나 해안 지역에 주로 설치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비교적 흔히 볼 수 있지만 설치할 땅이 부족하거나 소음 문제와 같은 제약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큰 주목을 받는 것이 바로 해상풍력입니다. 바다 위는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어서 바람이 훨씬 강하고 일정하게 붑니다. 덕분에 소음 문제에서도 자유롭고 대규모 단지를 만들어 전력을 아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미래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풍력 발전은 이제 육지를 넘어 넓은 바다로 그 영역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낙차와 유체의 흐름을 이용한 수력 발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력 발전의 기본 원리는 아주 명쾌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높은 곳에 있는 물이 아래로 떨어질 때 발생하는 위치 에너지를 활용해 터빈을 회전시키고 이 회전력을 통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역학적 변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 특히 강조하고 싶은 개념은 바로 소수력 발전입니다. 보통 수력 발전이라고 하면 거대한 댐을 떠올리기 쉽지만 소수력 발전은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댐 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우리 주변의 작은 하천이나 농업용 저수지, 심지어는 하수 처리장의 물 흐름처럼 작은 낙차만 있어도 충분히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환경에 맞춰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분산형 전력 생산이라고 하는데요.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아주 똑똑하고 친환경적인 발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다가 사실은 거대한 에너지 저장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바다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인 해양 에너지의 3가지 주요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그림을 볼까요? 첫 번째는 조력 발전입니다. 조력 발전은 달의 인력 때문에 발생하는 밀물과 썰물의 수위 차이를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림 속에 보이는 것처럼 댐을 설치하고 물이 들어오고 나갈 때 발생하는 강력한 흐름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가운데에 있는 파력 발전입니다. 바다 위에는 쉼없이 파도가 치고 있죠. 파력 발전은 이 파도가 치면서 발생하는 상하 운동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기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파도가 멈추지 않는 한 끊임없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의 온도차 발전, 영어로는 오택이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바다의 윗부분인 따뜻한 표층수와 깊은 곳에 있는 차가운 심층수는 온도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요. 이 온도 편차를 이용해 연력학적으로 발전기를 돌려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이렇게 바다는 조수간만의 차, 파도, 그리고 온도차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깨끗하고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제공해줍니다. 환경오염 걱정 없는 미래의 핵심 에너지원으로서 바다의 역할이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도 우리 바다가 가진 이 놀라운 가능성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발밑 땅 속에는 어마어마한 열 에너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는 땅 속의 뜨거운 숨결이라 불리는 지열 발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지열 발전의 원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 있는 고온의 증기를 끌어올려 직접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들거나 지표면 근처의 일정한 지중 온도를 히트 펌프를 통해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지열 발전의 가장 큰 장점은 오른쪽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 선으로 표시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날씨나 시간에 따라 에너지 생산량이 크게 변동하지만 주황선인 지열엔 하루 24시간 내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을 바로 기저부하, 즉 베이스로드라고 부릅니다. 날씨나 계절, 밤낮의 제약 없이 언제나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열 발전은 우리 에너지 체계에서 아주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순환하는 생태계의 핵심인 바이오에너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화면 중앙을 보시면 바이오에너지가 폐기물 처리와 에너지 생산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융합 기술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인 자원 확보입니다. 바이오에너지는 나무나 농작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나 가축의 분뇨 같은 유기성 폐기물들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그냥 두면 환경을 오염시킬 쓰레기들이 훌륭한 자원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가스화 및 연소입니다. 이렇게 모인 폐기물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가스나 액체 형태의 바이오 연료로 변환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냥 태우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뽑아내기 좋은 상태로 만드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본격적인 에너지 생산입니다. 변환된 연료를 이용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를 만들고 따뜻한 열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생태계 환원입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탄소 중립적인 순환을 완성해서 다시 깨끗한 생태계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바이오에너지는 자연에서 얻어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가진 미래의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수소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료전지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연료전지는 미래 사회를 움직이는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연료전지의 가장 큰 특징은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일어나는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 직접 전기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무언가를 태우는 연소 과정이 없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 아주 깨끗한 에너지원이죠. 그럼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과정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가장 왼쪽에 있는 계질기라는 장치를 봐주세요. 계질기는 화석 연료 등에서 연료전지에 필요한 순수한 수소를 추출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뽑아낸 수소는 가운데에 있는 스택으로 전달됩니다. 스택은 연료전지 시스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반응로입니다. 이곳에서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가 만나 반응을 일으키면 우리가 필요한 직류전기와 함께 열이 발생하고 부산물로는 오직 순수한 물만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택에서 만들어진 직류전기는 인버터라는 장치를 거치게 됩니다. 인버터는 이 전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교류전기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는 우리 집과 자동차 그리고 산업 현장 곳곳으로 보내져 소중한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깨끗한 물만 남기며 에너지를 만드는 연료전지, 정말 놀라운 기술이지 않나요? 자, 이제 연료전지의 종류들 특징을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는 연료전지 스펙트럼 분석인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혹은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연료전지가 어떻게 다른지 세 가지로 나누어 비교해 볼까요? 먼저 왼쪽에 있는 인산형, 즉 PAFC입니다. 작동 온도는 약 200도 정도이고 효율은 중간 수준입니다. 주로 병원이나 대형 건물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분산형 전원으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 가운데에 있는 용융탄산염형 MCFC입니다. 600도 이상의 아주 뜨거운 고온에서 작동하는데요. 그만큼 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한 대규모 발전소나 산업용 열병합 발전소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에 초록색 박스로 강조된 고분자 전해질형 PEMFC를 주목해주세요. 이 방식은 10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작동하는 저온형입니다. 효율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시동을 아주 빠르게 걸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에서 보는 수소 자동차나 우리 집에서 쓰는 가정용 전원, 심지어 우주선에도 이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연료전지는 작동 온도와 효율에 따라 쓰임새가 모두 다르다는 점, 여러분도 이제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에너지는 단순히 만들어 쓰는 것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 살펴볼 주제는 바로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태양광 판넬과 풍력 발전기가 보이죠? 신재생 에너지는 친환경적이지만 해가 지거나 바람이 멈추면 전기를 생산할 수 없다는 간헐성이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지능적인 오케스트레이션, 즉 조화로운 조율입니다. 슬라이드 중앙에 있는 인공지능 칩이 보이시나요? 이것이 우리 몸의 신경망처럼 에너지의 흐름을 관리하는 두뇌 역할을 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인 ICT를 결합해서 지금 전기가 얼마나 생산되는지,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에 얼만큼 저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전기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죠. 이렇게 에너지를 똑똑하게 관리하면 날씨에 따른 변수를 극복하고 소중한 전력을 낭비 없이 필요한 것에 배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재생 에너지의 진정한 가치는 기술 하나하나의 완벽함보다는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스마트 그리드라는 연결된 생태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는 이처럼 에너지가 지능적으로 흐르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자연에서 얻은 힘을 현대기술로 다듬어 완성하는 신재생 에너지의 다양한 설계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울창한 숲배경 위로 풍력발전기와 나뭇잎 모양의 회로도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상징합니다. 지속가림한 내일을 위한 설계라는 제목처럼 우리가 오늘 어떤 에너지를 선택하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내일의 지구 모습이 결정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의 환경을 바꾸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확인한 이 에너지 설계도들이 실제 우리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환경과 기술이 공존하는 미래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의 지구를 멋지게 설계해 나갈 여러분의 역할을 기대하며 이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